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현지 시간으로 4월 4일 3대 지수 급등했습니다. 기술주의 반등으로 3대 주가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 전장 대비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81%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9%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단연 기술주의 급등이 돋보였습니다.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 전체에 강한 상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이제 테크스톡 어떤 기술주가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부터 이제 종목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의 지분 9%를 매집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제 SEC의 공시된 자료를 통해서 오늘 밝혀졌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대한 주식 9%를 취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결과 오늘 트위터 주가가 27% 이상 폭등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발언을 올리면서 참 예전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제 테슬라를 사기업으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도 트위터에 올렸다가 SEC의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에 머스크 CEO, 머스크가 이제 본인의 트위터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트위터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이는 표현의 자유를 전 존중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을 이제 자기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설문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더 많았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 몇 주 동안 트위터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컴퍼니를 이제 만들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트위터를 가지고 머스크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많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또 트위터가 결국에는 이제 다른 회사 같은 데 인수가 되거나 더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트위터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네, 트위터가 이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른 커뮤니케이션 업종주도 큰 폭 올랐습니다. 이제 메타 플랫폼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는 메타도 오늘 4% 이상 반등을 했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역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자체 기업 관련 소식도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지난 1분기에 이제 차량 인도분을 31만 대 인도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JP모건 연구원들이 이제 예상했던 인도량인 29만 3,500대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고요. 또 시장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JP모건도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승하는 등 원래 기존의 325에서 335달러로 상승하는 등 테슬라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5.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마존의 경우에는 주말에 아마존 직원들이 이제 아마존의 노조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그간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 노조 설립을 반대해 왔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아마존도 노조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제 노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노조가 설립되면 오히려 아마존이 더 자동화되는 등 긍정적인 여파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면서 2.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1.8%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애플 2.37%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나스닥을 비롯한 전체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했고요. 기타 여타 종목은 이제 좀 하락한 종목도 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조금 악재가 있었던 종목 중에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명예회장이 오늘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금액으로 이제 자사의 직원과 또 카페에 더 이제 투자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4%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미국의 정말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 역시 1분기 판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미국에서 판매한 신규 차량이 43만 2,132대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어든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 공장의 가동이 중단이 되는 등 이런 어려움을 1년 이상 겪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악재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업체와 또 이제 이런 기존의 내연차 판매 업체들 사이에 약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또 다른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니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월가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하면서 주가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멘트 같이 보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4월에 본격적인 첫 줄이 시작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나스닥이 이제 테크 컴백, 기술주의 기환에 따라서 2%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CFRA의 투자 전략입니다. Because the tech really took it on the chin. took it on the chin이라는 표현은 이제 한 대 얻어맞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기술주가 정말 1분기에 큰 폭으로 얻어맞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릴리프 랠리, 어떤 안도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obviously leading the way, 이제 이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저점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조금 뭐 부정적인 멘트도 나왔는데요. LPL 파이낸셜 전문가입니다. 이제 potential recession, 어떤 잠재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샷이 이제 시작은 되었지만 실제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금융시장에는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의 어떤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주식은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계속해서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 역전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침체의 전조로 불리는 일드 커브 역전 현상이 벌어졌지만 주식과는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UBS 또한 이제 최근 투자자들에게 한 말에서 주식시장과 번마켓, 채권시장은 서로 다른 conflicting signals, 어떤 상반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양측의 신호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듯 4월은 전통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인 적이 역사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 우호적인 심리도 오늘 장에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뭐 MKM 파트너스 집계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과거 20년의 사례를 집계를 해봤을 때 4월에 평균 2.41%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한 해 중에서 이제 4월이 가장 성적이 좋은 한 달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17년 중에 16년 동안 S&P 500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조금 이제 도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집단 학살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 등에서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 등 전쟁 범죄 증거가 드러났다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 419를 수습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AFP 통신이 이제 그 부차 지역 근처에서 시신 57구가 묻힌 곳이 발견이 됐다고도 했고, 네, 교회 앞에 어떤 집단 무덤이 있는 그런 사진들도 이제 오늘 외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종전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전쟁 범죄가 일어나면서 그간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제재를 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EU는 오늘 이제 강력하게 이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에너지 시장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조금 제재의 수위를 조절해 왔던 국가들도 이 전쟁 범죄 사건을 계기로 더 강력한 제재를 단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오늘 유가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배럴당 $100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또 이외의 소식으로는 러시아 디폴트 관련 소식이 있는데요. 네, 외신에 따르면 오늘 러시아 국채 중에 이자 지급이 도래한 국채가 있었습니다. 20억 달러 가량이 미국 달러화로 지불이 되었어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난주에 4분의 3 가량의 국채를 루블화로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는지는 러시아 재무부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지난달에 만기가 돌아왔던 1억 1,700만 달러에 대한 채권 이자와 또 31일에도 채권 이자 지급 예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채권자들의 손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가 디폴트 사태는 면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계속해서 러시아에게 이제 이자 상환이 돌아오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디폴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가 이런 서방 제재 가운데서 계속해서 디폴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4월에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 첫째 주,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힘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 주 중반 FOMC의 3월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의사록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런 랠리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